오늘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5강 꿈의 상징입니다. 꿈속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사물의 범위는 그리 넓은 것은 아닙니다. 신체나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출산, 죽음, 나체, 그리고 그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인간 전체를 가장 전형적이면서 규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가오, 집입니다. 이 문학에서 많이 나타나죠. 특히 율리시즈 작품, 제임 조이스가 쓰는 대작, 그리고 미국의 작가 윌리엄 포커네가 쓰는 더 사운드 앤드 퓨리, 음량과 분노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예, 집에 들어가고 부엌이 들어가고 부엌이 들어가면 먹을 것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창문이 보이고 등. 이것은 바로 세르너 꿈 이론가가 찾아낸 것인데, 세르너는 이 상징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고 많은 문학가들이 이 이후로 특히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이 가옥을 이런 성의 상징으로 표현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유쾌한 기분으로 혹은 무서운 마음으로 집의 담벽을 기어 내려오는 수가 있는데, 이때 벽면이 완전히 평평하고 널찍한 집은 남자를 상징하고 잡을 것이 되는 벽의 돌출구나 발코니가 있는 집은 여자를 상징합니다. 부모는 꿈속에서 흔히 왕과 여왕 또는 다른 지체 높은 인물로 나타납니다. 자녀나 형제 간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부모에 비해서 격이 떨어져서 나타나는데, 즉 이것들은 작은 동물이나 해충으로 상징되어 나타납니다. 출산은 대개 물과 관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물속에 빠진다거나 물에 빠져 있다가 구출된다거나 혹은 기어 나오는 것 등이 이 출산과 관련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자신이 구출해주거나 자신을 구출해주는 사람과는 모자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꿈속에서는 여행의 출발이나 철도 여행으로 대치되며, 죽어있는 것은 여러 가지 암흑, 말하자면 불쾌한 기분을 일으키는 것으로 대치됩니다. 이와 같이 상징적 표현과 암시적 표현 사이에는 어떤 뚜렷한 한계는 없습니다. 꿈에 나타나는 수많은 상징, 특히 프로이드가 지적하는 것은 거의가 바로 이 섹서, 성의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이트는 그 대작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꿈은 나타난 것이 전부 섹스에 관련된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자, 남녀성이 다 같이 흥미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모로 주목되고 있는 남자의 성기. 남자의 성기는 남자에게는 본인에게는 뭐 엄청난 관심이 있지만은 여자도 어마어마한 관심입니다. 여자 뭐 처녀 부터 할머니까지 남자의 성기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요. 즉, 이 남자의 성기 부분 음경이라는 것은 그 현상이 비슷한 것으로서 지팡이, 우산, 몽둥이, 나무 등 기다랗게 돌출이 된 물건으로 곧잘 상징됩니다. 둘째로는 체내에 들어와 상처를 입히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엄경과 유사한 창, 칼, 단도, 지휘봉 등과 같이 뾰족한 무기로 상징되고, 셋째로는 소총, 피스톨, 그리고 그 형상부가 유사한 연발, 권총과 같은 총표류로 상징됩니다. 이것은 제임 조이스의 율리시즈 작품에도 대포에 올라탄다 뭐 등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처녀들이 칼이나 총을 가진 남자에게 쫓기는 꿈을 꾸는 것은 그 좋은 예가 됩니다. 이것은 뭐 강간당하는 이런 모습 등이지요. 또한 음경은 수도꼭지, 분무기, 분수 등 물을 분출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벽에 걸어두는 램프, 샤프, 펜슬 등과 같이 길게 뻗는 성질을 가진 물건으로 상징되는 것도 쉽게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연필, 펜대, 손톱, 소재기, 망치 등도 역시 남자의 성기의 상징이 되는
그것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관념에서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직립하는 음경의 성질, 즉 발기라는 흥분 현상은 기구, 비행기, 비행선 등으로 표현됩니다. 여자의 성기는 물건을 그 속에 놓아둘 수 있는 속이 빈 것으로 상징되는데, 즉 구멍, 우리 남자들 많이 하잖아요. 뭐 하다가 한잔 묻고 흥분하면 뭐 구멍이 어떻고 하면 그 이제 여자의 성기를 말합니다. 혹은 뭐 동굴, 그릇, 병, 상자, 트렁크, 깡통, 괴짝, 주머니 등이 그런 것들이십니다.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 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대학교 제가 1학년 다닐 때는 한국에서 그 교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학도 호국단도 있었고, 그래서 모든 대학생들이 군사 훈련을 받는데, 군사 훈련이 꼭 뭐 밖에서 총 들고 하는 연습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그 뭐 비 오는 날 등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교내 뭐 이런 뭐 이론 강의랄까, 이론을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런 이제 교내 교실에서의 교련 수업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이 교련 선생이 아마 소령인가 그랬는데 재밌는 분이에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 배사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 대구 주변도 그렇지만은 제가 살았던데 뭐 우리나라 전체 강이 많았잖아요. 강에는 다 이렇게 강을 배로 건너했잖아요. 그 여자 배사공이 손님들 태우는데 그 중에 이제 남자 손님이 있었어요. 그게 뭐 단둘이 가니까 남자 손님을 이제 태우자, 남자가 타자마자 하는 말이, 내가 당신 배우에 탔으니까 당신의 남편이요, 이랬어요. 그래 여자 이 배송이 이거 약이 오르거든 화가 바짝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 건너편에 내려다 주거나 하는 말이, 당신이 내 배에서 나오시니 당신은 내 새끼요 하고 이렇게 욕을 하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배는 흔히 여자의 성기로 나타납니다. 방의 상징성은 집의 거업과 통하며 현관이나 문은 업문의 상징이 됩니다. 이것도 뭐 아까 말한 포크너, 에리에 작가의 율리시스 작품이나 미국의 그 윌리엄 포크너의 작품 음향과 분노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나 종이 등의 원료나 그것으로 만든 책상이나 책 등도 역시 여자의 상징이 됩니다. 동물 중에서는 최소한 달팽이나 조개는 틀림없이 여자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조개란 이야기 남자들 세계에서 많이 합니다. 신체 부분 중에서는 입 하면은 그 뭐 어떤 사람은 아랫입이라 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여자의 업문이지요. 건축물에서는 교회나 학교 등의 군의 예배당이 성기의 계구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징은 모두가 쉽사리 이해될 수 있는 것들만은 아니에요. 여자의 유방은 성기의 일부로 간주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여자의 생김새와 닮은 방구형의 것, 예컨대 사과라든지 뭐 복숭아와 같이 일반적으로 과일로 표현됩니다. 남녀의 음모는 꿈속에서 숲이나 등불과 같은 무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자의 음부는 특히 그 복잡성으로 인해서 밥이나 숲 혹은 냇물이 흐르는 풍경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자의 성기의 상징으로서 또 하나의 것은 보석상자입니다. 보석이나 보물은 꿈속에서 애인으로 나타나며, 달콤한 것은 성적 향락, 쾌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기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피아노 연주와 같은 각종 놀이로 암시됩니다. 뭐 이것도 이제 역시 아까 그런 작가들에게서 나오는 피아노 연주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성행위로 나타나지요. 자유행위의 지극히 교묘한 상징으로 미끄러지는 것 또는 나뭇가지를 꺾는 것 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꿈속의 상징으로는 이가 빠지는 것이나 이를 빼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자위행위를 한 죄로서 거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castration. 뭐 거세 이론은 중요하죠. 프로이드에 있어서 이 거세 이론은 중요한데, 이것은 은근하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castration theory. 성교의 특수한 상징은 춤추는 것, 댄서, 뭐 성마, 등산과 같은 리듬을 타는 운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으며, 교통사고와 같은 난폭한 체험, 뭐 이런 거 강간 따위죠.
등으로도 나타납니다. 또한 어떤 종류의 손으로 하는 일이나 무기로 협박당하는 일도 성교의 상징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의 응용이나 해석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프로이트는 지적합니다. 셰르너 이론가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는 꿈속에서는 종종 가옥으로 상징된다고 합니다. 좀 전에 나왔죠? 그런데 창문이나 현관문은 신체의 구멍을 의미하고 집의 정면이나 둥글다거나 발코니나 뾰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집의 뾰족한 돌출부를 손으로 잡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 발달된 유방을 가진 여자를 보고 저 여자는 저거 잡을 데가 많다고 하는 독일 사람들이 속담을 연상케 한다고 프로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